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어제 또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또 빅 이벤트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어제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그죠 높게 나왔습니다. 9.1%대가 나왔죠. 그래서 뭐 시장 전망치는 대략 한 8.8%대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낮게 보는 쪽은 8.7, 높게 보는 쪽은 약간 9%대 부분이었는데, 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9.1%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부분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 나스닥 선물이 한 0.6%대 상승세를 보이다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급락을 하더니 한 마이너스 2.4%대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미 증시 뭐 마감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양봉으로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죠. 조금 상승으로는 마무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일단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오늘 또 미 증시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조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약간 빅스텝 인상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코스피 0.47%, 코스닥 1.65%대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만기일 듣는 사항이라서 어제 미증시 다우가 마이너스 0.67, 장중에 상승 한 번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장 초반 대비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0.15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장중에 그죠 몇 번 정도는 빨갛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또 마이너스 0.45%대 해서 일단은 미 소비자 물가 지수 9.1% 나온 것 대비해서는 미 증시가 나름 약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 증시 또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영국 마이너스 0.74 그리고 프랑스 마이너스 0.73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1%대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나스닥 그죠 21선 살짝 걸쳤는데 일단은 오늘 일단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 미 증시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옵션 만기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만 좀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래도 뭐 크게 변동성은 보이지는 않겠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앞으로 한 2주점 후죠. 미국의 FOMC 일단 0.75 빅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약간 전보 스텝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대 갈 거냐 또 1%대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2%, S&P 500 0.3, 그리고 나스닥 0.3%대에서 모두 한 0.23%대 하락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압박의 3대 지수 동반 약세에서 FOMC에 쏠리는 눈. 말씀드린 대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9.1% 상승해서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승 잠깐 반전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반영이 되었다. 이달 말이죠. 한 2주쯤 후에 0.75에 대한 인상은 거의 뭐 확실시가 되는 상황인데 1%대까지 뭐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 지수 주시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6월달 CPI 9.1% 폭등, 예상치 웃돈 수치의 불확실성,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 아무튼 조금 정말 시장치보다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CPI 9.1% 기록하자 연원 총재 1%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또 1%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캐나다도 캐나다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우려의 금리 1%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정기적인 금리 결정에서 정책 금리를 1.5에서 2.5%로 인상했으며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뭐 캐나다도 그죠, 한 0.75%, 0.75%를 예상을 했었는데 1%대 또 인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약간 T 플러스 1 제도, 일단 그죠, 거래소에서 뭐 2024년에 지금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왜 먼저 알렸냐?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부분인데, 금융위에 뭐가 허가도 안 받고 왜 언론에 흘렸냐라는 식으로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거센 항의의 또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말로만 제도 개선, 관치 금융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저 기존에 우리는 약간 T 플러스 1 제도죠. 일단 매도 후에 이틀 후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일단 뭐 미국도 현재는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2024년인가요? 2024년부터 T 플러스 1으로 일단은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일단 지난 10일 날 일단 T 플러스 2 제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며 T 플러스 1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 국민일보가 일단은 또 냈다고 하는데, 그때 그죠, 일단 거래소에서 우리도 2024년에 T 플러스 1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 약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도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왜 우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느냐라고 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한국거래소 보도 해명 자료에서 해외 추진 현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을 뿐이다. 국내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해서 또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것들 거래소든 금융이든 금감원이든 그죠. 똑같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가검사 키트 판매량 10배 가까이 더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레놀 또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코로나 재확산 정점이 한 대략 10만 명대에서 25만 명대 해서 뭐 가을 정도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약간 진단 키트랑 특히나 또 상비약, 감기약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조금 또 구매를 해놓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약국에서도 그렇고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신속 진단 키트 기존에는 보통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 팔렸는데 어제는 하루에만 30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상비약인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편의점 약국 모두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정부 재유행으로 확진자 최대 20만 명대 예측이 된다 해서 올 가을이 정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올 가을이 정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겨울에 재유행이 될지는 부분 그죠, 좀 더 봐야 되겠죠. 이게 올 가을이 정점이라는 게 유럽에서 유럽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최대 20만 명을 예측하고 가을쯤이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일반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름에 일단 일반적으로 또 많이 또 심해지는 상황이죠. 코로나가 또 재확산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휴가도 취소를 하고 시험도 못 보고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무너지는 일상. 휴가철 유행 수요 회복은 더디다. 해외 재유행에 따른 격리 재시행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 신혼여행 등 계획 접근은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둔 또 학부모들 어린이집 유치원서 또 걸려올라 해서 아무튼 또 불안감이 또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출 2조 클럽 보인다 해서 셀트리온 헬스기업 유럽 직판 날개 해서 그죠, 뭐 최근에 들어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매출 2조 한 2조 1000억대 2조 2000억대 부분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1조 9600억대에 대한 부분인데 잘 하면 그죠 2조 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뭐 직판에 대한 부분 기대 대비해서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등등 해서 잘 특히나 그죠 램시마 SC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을 본다고 하면 뭐 잘하면 헬스케어도
2조 클럽에 뭐 가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모두 올해에 일단 2조 클럽에 가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지금 3바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된 게 없느냐? 출시된 거는 네, 허가는 받았지만 급여는 깜깜무소식이라고 합니다. 화이자, 알보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9월 달쯤에 네, 급여를 받은 건 작년 9월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뿐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1200억 규모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한국 화이자, 알보젠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를 받은 건 9월 3바뿐이다 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양과 특허 도전이 변수로 작용해 다른 바이오시밀러 급여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화이자, 알보텍 허가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시는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남은 것 네, 급여분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바로 특허 소송이다 라고 해서 알보젠 최근 아바스틴 특허 무효 심판에서 3건 중 2건은 청구가 받아들였지만 1건은 기각이 되었다. 3반은 특허 문제를 다 해결했나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보텍이랑 알보젠이랑 화이자에 대한 부분 급여 소식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다. 3바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셀트리온 일단 국내 허가 신청했고 아직 품목 허가는 받지 못했던 부분 이제 뭐 유럽에 그죠. 일단은 유럽 승인 공고가 나왔으니까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 3분기 내에는 그죠. 3분기 내에는 뭐 승인 소식이 들리겠죠. 그런데 일단 그죠. 셀트리온도 일단은 국내에 보도 자료에서 2022년 5월 20일 보도 자료에서 셀트리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V16 글로벌 특허 합의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부터 CTP16의 글로벌 허가 승인 즉시 조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 글로벌 특허 합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특허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셀트리온은 일부 경쟁사와 달리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등을 포함한 주요 적용증 및 요법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글로벌 주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타사와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 간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게 그죠. 타사와 오리지널 개발사 간 특허 무효 심판 진행 이게 알보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보젠 지금 국내에서 특허 3건 중에서 2건은 청구가 받아들였지만 1건은 기각이 되었다. 이 이슈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 셀트리온 또 배그젤마도 그죠. 일단은 뭐 국내에는 어떻게 조금 또 판매가 되는 부분인지는 일단은 특허 또 결과 부분에 따라서 또 진행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올해 9월부터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하는 사항이고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는 그죠. 연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배그젤마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미 선물은 0.23%대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 증시는 조금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나스닥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죠. 일단 어제 국내 증시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0.75가 거의 대세 부분인데 1%대까지는 금리 인상 또 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조금 오늘 장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옵션 만기일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금 유입 말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또 오늘도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